네, 안녕하세요. 한국토론교육연구협회 지은주 대표 강사입니다. 온라인 독서 토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대상은요, 초4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온라인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냐면 국어 수업에 있어서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대체로 문제풀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풀이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그다지 효과적인 수업 방식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습이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에는 굉장히 찻실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왜 그 찻실수가 많이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대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업 한 회에 차에서 더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큰 목표는요,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하나 학생이 이제 문학 작품을 100편 정도, 그리고 비문학 작품 50편을 정확히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정 도서를 읽고 그 읽은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선정을 해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가 이번 책을 읽게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5줄에서 10줄 정도로 요약해서 사진이나 글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디스커션을 통해서 논술이나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주는 질문을 보고 답변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나 글로 업로드를 하는데 사진이나 글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얼마나 논리적이고 글의 분량이 어떤가를 확인하며 패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될게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있고 작품이 이제 있죠. 그러면 그 각 작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여기 이제 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영상 강의를 보고 다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에요. 통과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인강을 보면서 다시 글쓰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쓴 글의 예시를 동일하게 쓰거나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득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요. 영상 강의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을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글쓰기를 하면 돼요. 미통과 작품 재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영상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듣고 그 강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쓰게 하는 연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해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을 읽은 것으로 인증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 4단계 구성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수업 전에 그러니까 이 강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보통 이제 1주나 2주 텀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정하게 될 텐데 우선 1주일 텀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월요일 전에 제가 지정 도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지정 도서를 읽고 나서요. 화요일까지 사진과 문서를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었다는 인증을 하고요. 그럼 화요일날 선생님이 그 숙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보고 질문 디스커션에 대한 논술 글쓰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 지난 이후에 목요일이나 이제 금요일 사이에 선생님이 영상 피드백 자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글쓰기를 하는 것을 주말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텀이 일주일에 한 작품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주로 해서 2번 수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레벨이냐에 따라서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계속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 독서 디스커션 강의 레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초등부 기준으로 하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작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토론 논제의 주장을 만들어 본다. 이 과정이 지금 1단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1단계는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이걸로도 또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토론 논제를 또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주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로 이제 나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는 토론 논제에 대해서 찬반 주장을 만들고 입론서를 쓸 수 있는 단계예요. 사실 2단계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입론서를 모두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교육하는 그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요 3단계에서는 이제 토론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내용 파악이 쉬운 그림책과 동화책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면서 글을 자세히 쓰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슈퍼거북 유설화 이런 책이 이제 그림책이고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을 이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해서 토론 논제를 확인하고 찬성 반대 입장의 주장을 스스로 정하고 입론서를 작성하는 연습 단계. 세 번째에서는 나의 입론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론서를 비판하고 논리를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작품별 수업 전체 진도 비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지금 본 거예요. 1, 2, 3단계를 다 같이 보시면은 책 읽기, 질문 글쓰기, 그리고 강의로 내용 파악하기, 그리고 이제 논제 이해하기, 그래서 이제 찬반 주장 만들기,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확인하는 어떤 피드백이 들어가고요. 찬성 입론서 쓰기, 반대 입론서 쓰기, 그리고 입론 피드백 들어가는 영상, 그리고 다른 입론서 반론하기, 그래서 반론서를 피드백하는 영상까지 해서 강좌 내용은 사실 여기 처음에 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있죠. 즉 글쓰기 단계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주장을 만들고 나서 주장이 정확한지, 주장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입론서 피드백하는 과정. 그러니까 강좌는 총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영상 강의요. 그러니까 한번 이걸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 이 전체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될 경우에 한 작품으로 6회 이상을 수업을 해야 돼요. 왜 6회 이상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강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논제 이해하는 것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장 만드는 거 따로 하고요. 그리고 입론 뭐 쓰기 요거 이제 피드백하는 거. 그리고 실제 토론을 하면서 반론서 피드백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막 진짜 5, 6회 정도 수업 시간이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한 작품으로 두 차시 이상 하면 좀 지루해요. 네, 그리고 책도 막 한 달에 그러면 2권 정도밖에 못 읽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한다면 한 달에 한 2작품 정도는 최소 나가줘야지 한 작품으로 막 2달씩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한 작품으로 6회 이상 수업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업을 쪼개는 겁니다. 2번 수업을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2번 수업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르는 거예요. 레벨 1단계 친구들은 이런 수업을 하게 됩니다. 레벨 1단계 초급 친구들은요. 질문 디스커션과 숙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글쓰기를 하게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내용을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어떤 식의 피드백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선생님한테 받고 책 읽고 난 다음에 글을 각자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영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초급의 단계에서는 각 작품을 이해하고 질문 글쓰기를 할 때 글을 충분히 자세히 쓰는 연습이 아직 안 된 상태의 학생들이에요. 질문 디스커션의 숙제를 받고 그 글쓰기 시간을 따로 쓴 다음에요. 강의 영상에서는 그 입문서 내용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하는 생각을 우선 키워야 돼요. 생각을 지금 요만큼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키워야 되고 그 생각을 요만큼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면 이만큼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글쓰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레벨 1단계에서 중급이에요. 이 단계는 조금 아까랑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논제 이야기랑
3번 주장 만들기까지가 달라졌어요. 1단계 중급으로 올라온 친구는 각 작품을 이해하고 질문 글쓰기 단계에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을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할 수 있게 됐고 요만큼 생각하는 거를 그래도 한 요만큼으로는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표현 능력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 자신의 글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말의 뜻은요. 질문 디스커션 글쓰기 단계에서 한 100 중에 70 정도는 맞고 30 정도만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토론 논제를 내가 줍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럼 토론 논제를 이해하고 찬반 주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질문 디스커션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급 단계에 왔을 때는 찬반 주장을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시도를 해보되 계속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썼는지를 설명 들으면서 확인 피드백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주는 그 주장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작품에 대해서도 찬반 입론서의 찬성 반대에 대한 어떤 주장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1레벨의 고급 단계에 들어선 학생은 찬성과 반대팀 주장을 거의 정확히 쓸 수 있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 주장이 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뭐가 될 수 있는지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2단계에 들어간 초급 학생의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이 단계에서는요, 더 이상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강의로 내용 파악하는 질문 디스커션 숙제를 내지 않아요. 이미 1단계에서 레벨 1의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서 계속 질문 글쓰기를 한 거죠. 중급에서 계속 질문 글쓰기를 한 거잖아요. 이 과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이되 대신 찬반 주장을 만드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주장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성 입론 글쓰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론서를 피드백을 하게 돼요. 이 초급 단계에서는 토론 논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는 친구이기는 하고 또 찬반 주장을 3개씩 거의 완성할 수 있긴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아직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찬반 주장을 둘 다 만들되 찬성 입론만 만들어요. 왜냐면 한쪽 입론만 만드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중급 단계에서는요, 반대 입론 글쓰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 입론 글쓰기를 모두 하게 되고, 입론서 피드백을 모두 하게 돼요. 요 단계, 지금 중급에 들어선 친구들은 앞으로는 이제 찬성과 입론 글쓰기를 혼자서 썼을 때에도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론서를 작성 후 피드백을 받으면 이해하고 새로 수정된 입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예요. 2레벨에서 고급 단계의 학생은요, 찬성과 반대 입론서를 모두 작성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논제 배경과 용어 정의까지 포함한 완성될 수 있는 어떤 입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단계 레벨에 들어선 친구들은 어떤 수업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단계에서는요, 선생님이 더 이상 이제 주장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논제를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아서 찬성과 반대를 써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상대팀이 돼서 토론을 시작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대1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단계면 지금 글을 잘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찬성과 반대 읽면서 써왔는데 어느 쪽으로 토론하고 싶니? 그러면 찬성을 하고 싶대.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팀으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봤는데 좀 잘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입문서를 가지고 와서 하거나 아니면 즉흥으로 선생님이 입문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1대1 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 그런 이제 반론하는 연습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입문서 반론하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사실 토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에서는요, 반론서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걸 위주로 하는 단계고, 어떤 식의 글을 쓸까, 그 반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반론하는 근거를 자신의 입장과 연결하는 노력의 단계예요. 3레벨 중급 단계는요, 자신이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상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말을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연습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말을 정말 실제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3레벨 고급 단계에서는요, 찬성과 반대 입론을 모두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입론서를 모두 써오거나 모두 써온 다음에 그 자기 입론서를 스스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도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요 각각의 이제 단계들은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초급 단계가 있다고 아까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강의 레벨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논술 초급 단계는요. 사실 이 단계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초급 단계는 완전히 퀴즈부터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부터 파악하는 단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논술 초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계는 한 3, 4학년 정도? 네, 좀 부족한 5학년, 6학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 초급 단계를 통해서 어휘에 대한 이해, 책 내용 문맥 자체를 이해하는 그 과정을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 1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초급에서 논술 초급에서 토론 레벨 1의 초급 첫 번째로 들어가는 방식은 어떠냐면요. 논술 이 초급 단계 전체를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황색 바를 총 100이라고 쳤을 때 이 100이 레벨 1의 초급 70% 정도예요. 이 초급 레벨 1의 단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초급 논술 초급의 100%를 다 달성하고 나서 사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초급이 어느 정도 한 50점, 60, 반 이상을 좀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레벨 1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사실 모든 문제가 100점 만점인데 100점 다 맞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 7, 80점 맞기는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실수를 했다고 해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 80 정도 퍼센트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토론 레벨 1에서 초급에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 노란색 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으로 쳤을 때 한 70 정도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초급에서 한 7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논술 초급은 거의 100%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70 단계가 넘어서면 레벨 1의 중급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레벨 1의 초급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안에 논술 초급이 담겨 있어요. 토론 레벨 1의 초급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논술 초급 과정을 이미 같이 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급 단계에서도 100%다 마치고 중급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초급에서 100이라고 뒀을 때 70 정도만 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하면서 그 하위 단계의 퍼센테이지는 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또 볼게요. 토론 레벨 1에서 중급으로 가죠. 그럼 이 중급에 온 친구들은 요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70 정도가 되면, 요 70 정도가 되면요, 또 고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선생님 지금 막대 바로 만들어놔서 그렇긴 한데, 이 고급 수업은요, 중급 수업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어요. 중급 수업도 초급 수업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고급 수업을 듣는 친구는요, 여기 그냥 정말 표로만 봤을 때요, 요 고급 수업을 듣는 친구가 만약에 여기 반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고급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요, 중급 수업을 2번 한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수업에서는 그 앞 단계를 이미 생략해버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략한 부분도 이미 이 친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중급 수업에서는 어떤 거 한다고 했죠? 1단계 중급 수업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책 읽기, 질문 글쓰기, 강의 파악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참관 주장 만들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 앞에 단계도 이미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있는 초급 친구들은 여기 앞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만 하는 거에 비하면 이 중급 친구들은 수업을 거의 2배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친구들은 여기 전체를 다 포함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갔을 땐 여기로 넘어간다고 했죠? 이 중간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 앞에 단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3배, 4배 정도의 압축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질수록 사실 수업의 강도가 높아지고요.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벨 2로 넘어가는 과정은 어떠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아까 레벨 1에 있었던 표를 이렇게 모아놓고 본다면 레벨 2 초급은 이 레벨 1의 고급보다 한 30%가 더 많아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또 중급으로 넘어가면 또 이만큼의 분량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레벨 2 고급의 수업은 이만큼을 포함할 수 있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를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하면 그 밑에 있는 레벨 2 중급, 초급, 레벨 1 고급, 중급, 초급, 논술 이걸 다 포함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레벨 2의 중급 친구들은요 한 달에 한 번 수업해도 괜찮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해도
그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단계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논술 초급 빼더라도 레벨 1, 2, 3 하고 레벨 1에서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레벨 2에서 초급까지 하면 사실 4차시 수업을 이미 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압축적인 수업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레벨 1의 초급이다 그러면 요거는 요 단계로 그 한 책을 끝내기는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레벨 1 고급 수준 정도, 주장 만들기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은데 토론 수업이니까요. 이제 거기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벨 2에서 고급이 됐고, 근데 그럼 이제 레벨 3의 단계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레벨 2의 고급 단계까지를 다 포함한 게 레벨 3의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레벨 3 고급 단계에 올라가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논제를 줘요. 책하고 논제를 줘요. 그러면 학생들이 알아서 찬성 반대의 입론서를 써와요. 근데 좀 그럴듯한, 바로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입론서를 써옵니다. 실제로 수업 때는요, 토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론서 피드백 첨삭 이런 거 안 해줘요. 고칠 게 한 10%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치는데 시간이 적게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벨 2에 있는 친구들이 입론서를 써오잖아요. 그럼 고칠 게 한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수업 때는 사실 토론을 하기가 어렵고, 그냥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그 입론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토론할 수 있는데, 너의 입론서에 어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파고 들어서 토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할 때요, 상대의 논리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더더욱 토론하기가 힘들어져요. 토론 대회를 나갔을 때, 진짜 힘든 경우가 뭐냐면요. 상대가 토론을 너무 잘하는, 글도 잘 써온 팀이어서 토론하기 힘든 게 아니라요. 억지 주장을 펼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상하게 해서 전달력도 없고, 막 토론을 잘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 논리가 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석대로 쫙 배워서 왔는데 얘네가 갑자기 변칙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논리에 안 맞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론서는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완성이 돼야만 토론을 할 수 있지 그냥 글만 써왔다고 토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론서 작성하는데 조금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입론서 작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서 좀 첨삭을 받고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토론만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인터넷으로 이제 독서 디스커션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벨을 좀 볼 텐데요. 우선 중등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이 내용은 초등부가 해도 돼요. 초등 6학년 정도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중등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단계는요, 어휘와 이제 내용 확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를 제시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단계. 2단계는 내용 확인 질문을 스스로 찾아서 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확장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그거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1단계는요, 내용 파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단편 소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작품에서 새로이 알아야 할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는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감대를 가지게 되고 친해지게 되느냐,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친구들끼리 서로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조금 표현해보자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본봉에서는요, 대릴서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릴서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품을 읽기 때문에 내용 파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릴서위가 무엇인지, 뭐 말음과 뭐 어떤 소장동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세 번째는 장나라는 작품을 통해서는요, 6.25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작품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단계를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장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랑 비슷하긴 한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어떤 문학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길이가 긴 작품을 읽게 된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었던 1단계에 있는 작품들은요,
분량은 짧아요. 한 30에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30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업 차시가 3, 4차시 정도가 필요할 정도예요. 굉장히 알아야 될 개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선 단편 소설들 30페이지짜리 정도로 계속 연습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회적 배경 지식과. 그러니까 글 읽고 글 읽는 데 자체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사회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긴 작품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글밥이 많은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물농장이라던가 아니면 태평천하, 세번씩 이런 작품들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정확한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내용을 비판하는 단계입니다. 광장에서는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이청중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선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확장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중등부 작품별로요. 수업 전체 진도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좌는요. 선생님은 이제 인터넷 강의에서 알려주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친구가 무언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선생님 말해주는 건 그냥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친구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글쓰기를 먼저 선행하게 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다시 글쓰기 하는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요, 단편 소설을 읽고 숙제를 들어갑니다. 이제 질문 디스커션으로 글쓰기 하죠. 그리고 내용 파악하기 위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해요. 결국에는 이 숙제의 내용이요, 이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그걸 묻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하기 과정을 거쳐서 이 숙제의 내용이 70점 이하라면 다시 글쓰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다시 글쓰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 들어가면 중편소설 책 읽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하는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는 내용 파악하기가 조금 적어질 것 같아요. 앞선 작품들보다는 제가 이제 내용 파악하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좀 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전체 숙제에서 70점이 넘지 못했으면 다시 글쓰기를 해서 재확인을 받는 겁니다. 장편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전체 읽고 선생님이 내용 파악을 잘했는지에 관련된 숙제를 내면 그 숙제를 쭉 하고 그 내용 선생님한테 확인 받은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 디스커션과 관련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숙제가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다시 70점이 이하가 되는 숙제였다면 다시 글쓰기를 해서 100점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작품 전체를 원칙 읽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한 작품을 2주간 진행하도록 해서 목표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수업하도록 합니다. 그 레벨 2에 해당되는 친구들을 볼 텐데요. 레벨 1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우선 내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단편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질문 디스커션으로 숙제를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서 스스로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숙제를 하고 난 걸 선생님이 확인해서 점수를 체크해요. 한 진짜 40점 이하다. 그러면은 네, 심각하죠. 그럼 이제 내용 파악하기 영상을 전체를 풀로 보고 숙제를 다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한 뭐 60점 정도다라고 만약에 하면 이제 틀린 거에 대한 영상을 봐도 되고 틀린 내용에 대해서만 다시 글쓰기를 진행해서 최종 확인 후에 독서 확인을 이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진행이 될 거예요. 1단계 중급에서는 그 작품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레벨 2에 해당되는 친구들은요,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중편 소설이나 장편 소설을 읽게 되는데, 숙제 내용 자체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좋은 고급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퀴즈가 아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퀴즈는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 이 주인공의 나이는 뭐냐, 이런 것들, 아주 단답형의 것들이고요. 질문을 만든다는 거는, 좀 근본적인 이 작품에서 그 주인공들이 행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모른다는 거를 질문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이 행동을 왜 했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 만들기도 나중에 훈련을 하게 돼요. 레벨 2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레벨 2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질문을 만들기만 해요. 답변은 안 써요. 왜냐면 답변을 레벨 1에서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답변을 잘 안 써도 답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확인 후에 점수 체크를 하게 되고 숙제에서는 질문을 확인한 다음에 답변할 질문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질문을 만들었는데, 10개 만들었는데, 3개만 괜찮고 나머지 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다시 질문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10개 만들었는데 10개가 다 좋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숙제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한 5개 정도 선생님이 골라요. 5개에서 7개 정도. 그럼 그걸 다시 숙제로 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글쓰기 한 내용을 보면 다 잘 썼겠죠? 그 레벨 3 단계에서는요, 단편이나 중편이나 장편이나 다 상관없어요. 이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논제나 질문을 이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제나 질문, 그 글쓰기는 거의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글쓰기가 이미 인증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숙제를 확인하고요. 질문을 확인해서 점수를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네 라고 하면 그 논제나 질문을 선생님이 다시 체크해서 입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글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입문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이 레벨 3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레벨 3에 우선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초등부에서 토론을 했던 친구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초등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독서 디베이트 수업에서 레벨 3단계 최고 등급을 이미 받은 친구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른 토론자와 토론할 수 있는 입론서를 쓰는 그 감을 계속 잃지 않기 위해서 작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제를 계속 떠올릴 수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계속 체크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한 번의 수업에서 다른 뭐 레벨 1 초급 친구들에 비하면 한 수업을 8번 이상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 수업이요. 이 한 번 수업을 하면 그 감을 계속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업해도 충분합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이 친구들은 사실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얼마나 많이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가 받아 습득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3 친구들은 사실 좀 어려운 작품들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중2 정도의 레벨 3 정도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독서량이 많은 친구들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독서 토론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단계가 우선 있었고, 각 단계별로 레벨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레벨에서는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해당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다음 레벨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각 단계가 넘어가는데 한 8차시 정도 수업이 이제 진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8차시를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좀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